여러분, 한때 중국 최고의 국민 여동생이었던 배우가 단 하루 만에 연예계에서 완전히 사라진 사건 들어보셨나요? 2021년 1월 중국 연예계를 뒤흔든 이 사건으로 완성된 드라마 3편이 방송도 못하고 폐기됐고 제작비만 수백억 원이 날아갔어요. 주인공은 바로 정상, 중국어도 정상입니다. 1991년생, 청춘 드라마의 대명사였던 그녀가 어떻게 하루아침에 몰락했을까요? 대리모 스캔들, 탈세, 그리고 충격적인 녹취록까지. 오늘은 정상의 화려했던 전성기부터 파멸까지, 그리고 그녀 때문에 사라진 드라마들의 이야기를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정말 충격적인 이야기니까 끝까지 봐주세요. 정상은 2009년 드라마 일기소미호로 데뷔해서 2016년까지 중국 최고의 청춘 스타였어요. 미미 일소흥경성에서 양양과 호흡을 맞추며 최고의 인기를 누렸죠. 당시 그녀의 인기는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웨이보 팔로워 수천만, CF 모델로 대기업들이 줄을 섰고 출연료는 회당 수억 원을 호가했어요. 하지만 2021년 1월 18일 모든 게 무너졌습니다. 전 남자친구 장항의 폭로로 정상의 대리모 스캔들이 터진 거예요. 미국에서 2명의 아이를 대리모로 낳았다는 사실, 그것도 모자라 아이를 버리려 했다는 녹취록까지 공개됐죠. 중국에서 대리모는 불법입니다. 게다가 그녀의 녹취록 내용이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아이를 유기하고 싶다, 낙태시키고 싶었는데 너무 늦었다는 등의 발언이 담겨 있었거든요. 중국 네티즌들은 분노했고 방송국과 플랫폼들은 즉각 그녀의 모든 콘텐츠를 삭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진짜 문제가 시작됐어요. 이미 촬영 완료되고 편집까지 끝난 드라마들이 방송을 못하게 된 거죠. 제작사들은 수백억 원을 투자했는데 단 한 푼도 회수 못하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도대체 어떤 드라마들이 폐기됐고 정상은 지금 어떻게 됐을까요? 정상은 1991년 8월 22일 중국 랴오닝성 선양에서 태어났어요. 어릴 때부터 귀여운 외모로 주목받았고 2009년 일기소미호라는 드라마로 데뷔했죠. 당시 나이가 겨우 18살이었어요. 일기소미호는 한국 드라마 꽃보다 남자의 중국 리메이크였는데 정상은 여기서 천진난만한 여주인공 역할을 맡았어요. 이 드라마가 대박을 치면서 정상은 일약 스타덤에 올랐죠. 국민 여동생이라는 별명이 붙었고 웨이보 팔로워가 급증하기 시작했습니다. 2011년부터 2014년까지 정상은 여러 드라마에 출연하면서 꾸준히 인기를 쌓아갔어요. 고검기담, 하지미지 등 다양한 장르에 도전하며 연기 스펙트럼을 넓혔죠. 그리고 2016년 정상의 커리어를 정점으로 끌어올린 드라마가 나왔습니다. 바로 양양과 함께 출연한 미미 일소흥경성이에요. 이 드라마는 이마이너스 스포츠를 배경으로 한 청춘 로맨스였는데 시청률이 엄청났죠. 정상과 양양의 케미는 CP감 최고라는 평가를 받았고 두 사람의 열애설까지 돌 정도였습니다. 당시 정상의 출연료는 회당 약 2억 원 수준이었어요. 중국 드라마가 보통 40회 정도 되니까 한 작품에 80억 원을 받은 거죠. 20대 중반의 나이에 중국 최고 여배우 반열에 올랐던 겁니다. 하지만 이때부터 조금씩 논란이 시작됐어요. 2017년 정상은 배우 장한과 열애 중이었는데 갑자기 일방적으로 결별을 선언했습니다. 장한은 SNS에 나는 아무것도 모른다며 당황스러운 심경을 토로했죠. 이 사건으로 정상은 변덕스럽다, 자기중심적이라는 이미지가 생겼어요. 2018년에는 영화 썸머 오브 포뮬라 촬영 중 감독과 마찰을 빚어 중도 하차했고 2019년에는 예능 프로그램에서 프로 의식 부족으로 비판받았습니다. 서서히 대중의 호감도가 떨어지고 있었던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상은 여전히 중국 톱 여배우였어요. 2019만 2020년에도 여러 드라마 촬영을 진행했고 브랜드 모델로도 활발하게 활동했습니다. 누구도 그녀가 1년 후 완전히 사라질 거라곤 상상하지 못했죠. 2021년 1월 18일 중국 연예계에 폭탄이 떨어졌습니다. 정상의 전 남자친구 장항이 SNS에 폭로 글을 올린 거예요. 내용은 충격적이었어요. 정상과 나는 2019년에 미국에서 대리모를 통해 아이 2명을 낳았다. 그런데 정상이 헤어지자마자 아이들을 버리려 하고 있다.
중국에서는 대리모가 법으로 금지돼 있어요. 윤리적으로도 큰 논란거리죠. 게다가 더 충격적인 건 장항이 공개한 녹취록 내용이었습니다. 녹취록에서 정상은 이렇게 말했어요. 아이를 유기하고 싶다. 낙태시키고 싶었는데 시기를 놓쳤다. 내가 왜 이 아이들을 키워야 하나? 돈으로 해결할 수 없나? 중국 네티즌들은 분노했습니다. 아무리 연애 문제로 헤어졌다 해도 태어난 아이에게 책임을 지지 않으려는 태도는 용납할 수 없다는 여론이 들끓었죠. 1월 19일 정상은 급하게 해명글을 올렸어요. 나는 아이들을 사랑한다. 양육권 문제로 장항과 법적 분쟁 중이다라고 했지만 이미 여론은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악화된 상태였습니다. 중국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까지 나서서 정상을 비판했어요. 불법 대리모는 법을 어긴 것이며 아이에 대한 무책임한 태도는 도덕적으로 용납할 수 없다는 논평을 냈죠. 1월 20일 중국의 주요 방송사와 온라인 플랫폼들이 일제히 움직였습니다. 아이치, 텐센트 비디오, 우쿠 등 모든 플랫폼에서 정상의 출연작들이 삭제되기 시작했어요. 미미 일소흥경성, 사랑은 돌아온 후 같은 대표작들까지 모두 사라졌죠. 예능 프로그램에서도 정상 관련 장면은 전부 편집됐고 CF 광고들도 즉각 중단됐습니다. 브랜드들은 앞다퉈 정상과의 계약 해지를 발표했어요. 중국 방송국들은 정상을 열적 애인, 즉 불량 연예인으로 분류했습니다. 이 딱지가 붙으면 중국 연예계에서 영구 퇴출되는 거예요. 방송 출연은 물론이고 온라인 콘텐츠에도 나올 수 없게 됩니다. 하지만 진짜 문제는 이제부터였어요. 이미 촬영이 끝나고 방송만 기다리던 드라마들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정상 스캔들로 인해 방송이 무산되거나 폐기된 드라마는 크게 3편입니다. 제작비만 합쳐도 수백억 원에 달하죠. 첫 번째 비추연인. 이 드라마는 2016년에 촬영을 완료했어요. 정상과 배우 이종석이 주연을 맡았고 총 50부작으로 제작됐죠. 제작비는 약 200억 원 정도로 추정됩니다. 원래 2017년 초에 방송 예정이었는데 정상의 이미지 논란으로 계속 연기됐어요. 그러다 2019년에 다시 방송 일정이 잡혔지만 또 무산됐죠. 그리고 2021년 1월 스캔들이 터지면서 완전히 폐기됐습니다. 제작사는 5년 동안 이 드라마를 붙잡고 있었던 거예요. 방송만 됐어도 제작비를 회수하고 수익을 낼 수 있었을 텐데 정상 때문에 모든 게 물거품이 됐죠. 현재 이 드라마는 어떤 플랫폼에서도 볼 수 없습니다. 두 번째 천녀유혼. 2020년에 촬영을 완료한 판타지 드라마예요. 정상과 배우 진희정이 주연을 맡았고 원작은 유명한 고전 천녀유혼이었죠. 총 36부작, 제작비는 약 150억 원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드라마는 2021년 상반기 방송 예정이었어요. 그런데 1월에 정상 스캔들이 터지면서 방송이 무기한 연기됐죠. 제작사는 정상의 장면을 다른 배우로 교체할까 고민했지만 주연이라 교체가 불가능했어요. 결국 2021년 7월 제작사는 이 드라마의 방송을 완전히 포기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촬영부터 후반 작업까지 완료된 드라마가 단 한 번도 방송되지 못하고 창고에 들어간 거예요. 진희정은 SNS에 아쉽다는 글을 올렸지만 정상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은 피했습니다. 다른 출연 배우들도 마찬가지였죠. 정상과 엮이는 것 자체가 부담스러웠던 겁니다. 세 번째 청춘2. 이 드라마는 사실 2019년에 이미 방송됐어요. 정상이 주연을 맡은 청춘 성장 드라마였죠. 총 38부작, 제작비는 약 100억 원이었습니다. 방송 당시에는 평범한 시청률을 기록했는데 2021년 1월 스캔들 이후 모든 플랫폼에서 삭제됐어요. 이미 방송됐던 드라마까지 지워진 거죠. 제작사는 재방송이나 해외 판매 등으로 추가 수익을 기대했는데 그것도 불가능해졌습니다. 사실상 폐기된 것과 마찬가지예요. 이 세 드라마 외에도 정상이 출연했던 예능 프로그램, CF 영상들이 모두 삭제됐어요. 총 피해액은 최소 500억 원 이상으로 추정됩니다. 제작사들은 정상에게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지만 받아낼 수 있는 돈은 극히 일부였죠. 중국 연예계에서는 정상 조항이라는 말까지 생겼어요. 계약서에 불법 행위나 도덕적 문제 발생 시 전액 배상이라는 내용을 넣는 거죠.
대리모 스캔들로 연예계에서 퇴출된 정상에게 설상가상으로 탈세 의혹까지 터졌어요. 2021년 4월 중국 세무당국이 정상에 대한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2019년 2020년 드라마 출연료와 CF 수입을 제대로 신고하지 않았다는 혐의였죠. 조사 결과 정상은 약 2억 9,900만 위안, 한화로 약 540억 원을 탈세한 것으로 드러났어요. 중국 연예계 역사상 손꼽히는 거액이었죠. 정상은 음양계약이라는 방법을 썼어요. 공식 계약서에는 적은 금액을 쓰고 비공식 계약서에는 실제 금액을 쓰는 거죠. 공식 계약서로는 세금을 적게 내고 실제로는 훨씬 많은 돈을 받는 방식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실제 출연료가 80억 원이라면 공식 계약서에는 20억 원, 비공식 계약서에는 80억 원을 쓰는 거예요. 그러면 60억 원에 대한 세금을 내지 않게 되는 거죠. 2021년 8월 27일 중국 세무당국은 정상에게 벌금 2억 9,900만 위안을 부과했어요. 탈세한 금액과 똑같은 금액이었죠. 여기에 추가 벌금까지 합쳐서 총 약 460억 원을 내야 했습니다. 당시 중국에서는 탈세 연예인에 대한 단속이 강화되던 시기였어요. 2018년에 배우 판빙빙이 탈세로 거액의 벌금을 물고 은퇴한 사건이 있었거든요. 정상은 판빙빙에 이어 두 번째 대형 탈세 사건의 주인공이 됐습니다. 정상은 SNS에 사과문을 올렸어요. 깊이 반성한다. 모든 벌금을 성실히 납부하겠다고 했죠. 하지만 이미 여론은 최악이었습니다. 중국 네티즌들은 대리모로 도덕성 문제, 탈세로 법적 문제까지 일으켰다며 맹비난했어요. 이제 정말 끝이다. 다시는 방송에 나올 수 없을 것이라는 댓글이 쏟아졌죠. 실제로 중국 방송국과 플랫폼들은 정상을 영구 퇴출 명단에 올렸습니다. 중국 연예계에서는 삼부룡이라는 원칙이 있어요. 마약 관련자는 쓰지 않는다. 탈세자는 쓰지 않는다. 도덕성 문제가 있는 자는 쓰지 않는다. 정상은 2번과 3번에 모두 해당됐죠. 사실상 영구 퇴출 확정이었습니다. 정상 사건 이후 중국 연예계는 큰 변화를 겪었어요. 첫째, 계약 조항 강화. 제작사들은 배우와 계약할 때 도덕 조항을 필수로 넣기 시작했습니다. 내용은 이래요. 불법 행위 발생 시 즉시 계약 해지, 출연료 전액 반환, 제작비 손해 배상, 향후 5년간 업계 거래 금지. 정상 사건 전에는 이런 조항이 형식적이었는데 이후로는 실제로 적용되기 시작했죠. 둘째, 배우 교체 시스템 도입. 드라마 제작 중에 배우가 스캔들에 휘말리면 즉시 다른 배우로 교체하는 시스템을 만들었어요. 이미 촬영한 장면도 전부 다시 찍는 거죠. 배우 교체 시스템의 대표적인 사례로는 스캔들 발생 시 이미 촬영한 장면도 전부 삭제하고 다른 배우로 교체하는 경우가 있어요. 제작사들은 막대한 비용이 들더라도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해 과감한 결정을 내리게 됐죠. 정상 사건의 교훈 때문이었죠. 셋째, 신인 발굴 강화. 제작사들은 기존 스타보다 신인 배우를 쓰는 경향이 강해졌어요. 스타 배우는 출연료도 비싸고 스캔들 리스크도 크니까요. 2022년 이후 중국 드라마를 보면 예전처럼 초대형 스타가 주연하는 경우가 줄어들었어요. 대신 신인이나 중견 배우들이 주연을 맡는 경우가 많아졌죠. 넷째, 정치 교육 의무화. 중국 연예인협회는 모든 배우에게 덕육 교육을 의무화했습니다. 법률, 윤리, 도덕에 관한 교육을 정기적으로 받아야 하는 거예요. 교육 내용은 마약의 위험성, 탈세의 법적 처벌, 대리모 금지법, SNS 사용 시 주의사항, 팬과의 건전한 관계 유지 등이에요. 교육을 받지 않으면 방송 출연이 제한됩니다. 중국 정부가 연예인을 관리하는 수단인 거죠. 다섯째, 팬덤 문화 규제. 정상 사건 이후 중국 정부는 팬덤 문화도 강하게 규제하기 시작했어요. 지나친 팬덤이 연예인을 우상화하고 불법 행위를 눈감아주는 분위기를 만든다고 본 거죠. 2021년 8월 중국 정부는 판권 문화, 팬덤 문화 정화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미성년자의 과도한 팬 활동 금지, 연예인에게 돈 보내는 행위 제한, 순위 투표 서비스 규제, 팬클럽의 무분별한 광고 금지 등이 포함됐어요. 정상 사건은 단순히 한 배우의 몰락이 아니라 중국 연예계 전체의 구조를 바꾼 사건이었어요.
그렇다면 정상은 지금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요? 2021년 스캔들 이후 정상은 완전히 대중 앞에서 사라졌어요. SNS 계정도 거의 업데이트하지 않고 방송 활동은 물론이고 공개석상에도 나타나지 않고 있죠. 2022년 초 중국 언론에 따르면 정상은 미국에 거주하고 있다고 해요. 두 아이와 함께 살면서 조용히 지내고 있다는 소식이 있었죠. 하지만 정확한 소식은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탈세 벌금 460억 원은 2021년 말까지 모두 납부한 것으로 알려졌어요. 정상은 과거에 벌었던 돈으로 벌금을 냈지만 재산 대부분을 잃었다고 합니다. 2023년 정상의 이름이 다시 언론에 등장했어요. 전 남자친구 장한과의 양육권 소송 때문이었죠. 두 사람은 여전히 법적 분쟁 중이고 아이들의 양육권을 놓고 다투고 있습니다. 중국 네티즌들의 반응은 여전히 싸늘해요. 책임을 지는 게 당연하다. 다시는 방송에 나오지 말길 바란다는 댓글이 대부분이죠. 중국 연예계에서 정상의 복귀 가능성은 거의 제로예요. 중국에서는 한번 열적애인 딱지가 붙으면 영구 퇴출되는 게 일반적이거든요. 과거 사례를 보면 마약 스캔들로 배우 방조명은 복귀 불가, 탈세 스캔들로 배우 판빙빙은 사실상 은퇴, 성범죄로 가수 크리스는 구속 후 영구 퇴출됐어요. 정상은 대리모 불법과 탈세 두 가지를 모두 저질렀으니 복귀는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일각에서는 시간이 지나면 해외 활동은 가능하지 않겠냐는 의견도 있어요. 하지만 정상의 이미지가 너무 나빠서 해외에서도 받아줄 곳이 있을지 의문이죠. 정상 사건은 중국 연예계에 큰 교훈을 남겼어요. 첫째, 법을 어기면 끝이다. 아무리 인기가 많아도 법을 어기면 즉시 퇴출됩니다. 둘째, 도덕성이 중요하다. 중국은 연예인의 도덕성을 매우 중요하게 여겨요. 개인 생활에서도 모범을 보여야 합니다. 셋째, 제작사는 리스크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 한 배우 때문에 드라마 전체가 폐기될 수 있으니 계약 조항을 강화하고 교체 시스템을 갖춰야 해요. 넷째, SNS 시대에는 모든 게 공개된다. 정상은 녹취록이 공개되면서 몰락했죠. 연예인은 사생활까지 조심해야 합니다. 정상은 한때 중국 최고의 청춘 스타였지만 단 하루 만에 모든 걸 잃었어요. 그녀의 이야기는 연예인들에게 경각심을 일깨우는 사례가 됐습니다. 정상 사건의 가장 충격적인 부분은 단 하루 만에 모든 게 무너졌다는 거예요. 2021년 1월 18일 오전까지만 해도 정상은 여전히 중국 톱 여배우였습니다. 웨이보 팔로워 수천만, CF 모델, 드라마 주연, 브랜드 앰버서더, 화려한 타이틀을 가지고 있었죠. 그런데 1월 18일 저녁 장항의 폭로가 터졌어요. 그리고 불과 24시간 만에 정상의 모든 것이 사라졌습니다. 1월 18일 저녁에 장항 폭로, 1월 19일 오전에 브랜드들 계약 해지 발표, 1월 19일 오후에 플랫폼들 정상 출연작 삭제 시작, 1월 20일에 방송국들 열적애인 선언. 단 이틀 만에 완전히 끝난 거예요. 더 충격적인 건 정상과 함께 작업했던 배우, 감독, 스태프들까지 피해를 봤다는 겁니다. 천녀유혼의 주연 진희정은 1년 동안 촬영한 드라마가 방송도 못하고 폐기됐어요. 그의 필모그래피에 공백이 생긴 거죠. 비추연인의 주연 이종석도 마찬가지였습니다. 5년을 기다렸지만 결국 드라마는 방송되지 못했어요. 제작진들은 어떨까요? 수백 명의 스태프가 몇 달 동안 고생해서 만든 드라마가 단 한 푼의 수익도 내지 못하고 창고에 들어갔습니다. 그들의 노력과 시간이 모두 물거품이 된 거예요. 중국 연예계에서는 정상 효과라는 말이 생겼어요. 한 사람의 잘못된 행동이 수백 명의 인생을 망칠 수 있다는 뜻이죠. 이 사건 이후 중국 제작사들은 배우를 캐스팅할 때 극도로 신중해졌습니다. 과거 행적, SNS 활동, 사생활까지 철저히 조사하죠. 제2의 정상을 막기 위해서예요. 정상은 자신의 선택으로 모든 걸 잃었어요. 하지만 그녀와 함께 일했던 무고한 사람들까지 피해를 봤다는 게 가장 큰 비극입니다. 중국 드라마 팬들 사이에서는 정상 저주라는 말도 있어요. 정상이 출연했던 드라마는 재방송도 해외 판매도 심지어 언급조차 금기시되는 분위기예요. 미미 일소흥경성처럼 좋은 드라마였는데도 말이죠. 정상 사건은 단순히 한 배우의 몰락을 넘어서
중국 연예계 전체에 큰 충격을 준 사건이었습니다. 정상의 이야기를 정리해 볼까요? 1991년생 정상은 2009년 데뷔해서 2016년까지 중국 최고의 청춘 스타로 군림했어요. 미미 일소 흥경성으로 정점을 찍었죠. 하지만 2021년 1월 대리모 스캔들로 하루 만에 모든 걸 잃었습니다. 탈세 혐의까지 더해지면서 중국 연예계에서 영구 퇴출됐죠. 그녀 때문에 폐기된 드라마만 3편, 제작비 손실은 500억 원 이상이에요. 함께 작업한 배우와 스태프들까지 피해를 봤습니다. 현재 정상은 미국에서 조용히 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어요. 복귀 가능성은 거의 제로입니다. 정상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 첫째, 법은 누구에게나 평등합니다. 아무리 유명한 스타라도 법을 어기면 대가를 치러요. 둘째, 개인의 선택은 많은 사람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정상의 잘못된 선택으로 수백 명이 피해를 봤죠. 셋째, SNS 시대에는 모든 게 공개됩니다. 녹취록 하나로 인생이 바뀔 수 있어요. 넷째, 중국은 연예인의 도덕성을 매우 중요하게 여깁니다. 한국과는 다른 문화예요. 한국에서는 정상 사건이 크게 알려지지 않았지만 중국에서는 엄청난 파장을 일으켰어요. 중국 드라마를 좋아하는 한국 팬들도 이 사건을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건 이후 중국 드라마 제작 방식이 많이 바뀌었거든요. 스타 배우보다 신인 위주 캐스팅, 도덕성 검증 강화, 계약 조항 엄격화, 정치 교육 의무화 등이 도입됐어요. 이런 변화들이 중국 드라마 산업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지켜봐야 해요. 정상은 아마 다시는 방송에 나오지 못할 겁니다. 중국에서는 열적애인으로 낙인 찍히면 복귀가 거의 불가능하거든요. 하지만 정상의 이야기는 끝나지 않았어요. 아이들의 양육권 문제, 전 남자친구와의 법적 분쟁은 계속되고 있죠. 앞으로도 가끔 언론에 이름이 오를 겁니다. 중국 연예계는 정상 사건을 교훈 삼아 더 엄격한 관리 체계를 갖췄어요. 제2, 제3의 정상을 막기 위해서죠.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정상은 자신의 선택에 대해 정당한 대가를 치른 걸까요? 아니면 너무 가혹한 처벌을 받은 걸까요? 한 배우의 잘못으로 드라마 전체가 폐기되는 게 맞을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이 영상이 도움됐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중국 드라마 최신 소식을 가장 먼저 전해드릴게요. 다음 영상에서는 2025년 중국 드라마 기대작 TOP10을 다룰 예정이니까 기대해주세요.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